그 8051까지 이제 한번 봤죠. 8051 행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네. 2주 전에 8051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이거도 괜찮나요? 요게 인텔에서 나온 칩들은 전부 다 I로 시작해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그래서 i8051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공부했는데 요거는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래서 뭐 여러분들 면접 같은 데 가시면 마이크로 컨트롤러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차이점이 뭐냐 하고 이렇게 막 면접관들이 외국 같은 경우에,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 그렇게 면접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다 아시죠? 마이크로 컨트롤러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차이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CPU만 있는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죠. 거기에 램하고 롬하고 그 다음에 IO 포트를까지 같이 칩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면접관은 뭐 면접 같은 거 혹시 시험 보실 때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자, 하여튼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CPU, 램, 롬, 그 다음에 IO 포트. 이게 같이 칩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뭡니까? CPU만 만들어도 지금 복잡한데 요 놈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칩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메모리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롬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기껏 해봐야 뭐 킬로급밖에 안 돼요. 메모리 용량이 킬로, 롬도 킬로급. 그 다음 IO 포트도 기껏 해봐야 한 256개 정도. 그런데 여러분들 뭐 지금 현재 펜티엄 뭐 이런 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2의 16승계 IO 포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해서 요것들은 뭐 아까 얘기한 250몇 개 정도가 막 기껏 달아봐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8비트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요거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PIC 마이크로 컨트롤러. 요것도 8비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AVR. 근데 일단 8비트짜리를 가지고 한 2주 정도인가 할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요거와 전혀 다른 아키텍처를 가진 ARM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몇 장이냐면요. 12장입니다. 근데 ARM은 컨트롤러 말을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놨어요? 코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칩이 아닙니다. ARM은 이 코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ARM이라는 회사가 본사가 영국에 있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창업보유센터, 캠브리지 대학의 창업보유센터에서 출발해서 회사가 지금은 막 글로벌 기업이 되고 엄청나게 크죠. 전 세계에 지사만 하더라도 한국에도 있고 지사가 엄청나게 지사 많은 하여튼 요거는 ARM사는 뭐냐면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디자인 하우스. ARM 코어를 설계만 하는 회사예요. 자기네들이 칩을 만들지 않아요. 설계도만 만들어요. 디자인 하우스.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에다 설계도를 팔아먹죠. 그리고 삼성에서 그 설계도에다가 자기네들의 어떤 부품들을 추가해가지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RM사는 설계도만 팔아먹습니다. 이 설계도를 우리가 IP라고 합니다.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책에도 지적재산권이 있듯이 설계도도 IP로 해갖고 보호를 받습니다. 이걸 우리 함부로 카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IP를 팔아먹는 회사입니다. ARM사가. 그래서 ARM사는 본래 아까 얘기했죠. 캠브리지 대학에 아마 도토리 나무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자기네들 창업보유센터 근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이컨, 이게 도토리라는 뜻이죠. 에이컨 리스크 머신.
요거 약자를 따서 이제 암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대학에서 그 교수님들이 도와줘갖고 그 회사를 갖다 설립할 수 있도록 이제 처음에는 도움을 받아갖고 지금처럼 이렇게 큰 회사가 될 줄은 몰랐죠. 하여튼, 이 회사도 처음에, 리스크. C가 빠졌네. 리스크. 그런데 지금은 너무 글로벌 기업이 되다 보니까 도토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그냥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에이컨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어드밴스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 회사의 그 뭐 약자는 굳이 이제 물어본다면 어드밴스드 리스크 머신의 약자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저번에 우리 그 컴퓨터 아키텍처 공부할 때 리스크, 시스크 이런 말이 나왔었죠. 리스크, 시스크. 요거는 뭐 가지고 따지냐면 인스트럭션 세트 가지고. 인스트럭션 세트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 아키텍처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리스크, 이거는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리스크. 그죠? 고 시스크. 과거에 나왔던 컴퓨터는 컴플렉스. 그래서 컴퓨터 아키텍처를 명령어 수 가지고 따질 때는 명령어 수가 되게 많은 컴퓨터는 시스크, 컴플렉스, 복잡하다 이거죠. 컴플렉스, 복잡하다는 뜻이. 명령어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진 시스크 구조하고 그 다음에 명령어 수를 줄여갖고 명령어 수를 리듀스드, 줄였다 이거죠. 명령어 수를 줄인 컴퓨터, 리스크.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냐면 리스크 머신 중에서 굉장히 어드밴스된 걸 만든 회사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리스크 머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설계도만 칩을 안 만들고 설계도만 가지고 팔아먹는데 설계도가 잘 팔려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굉장히 고속이고 그 다음에 전력 소모도 작고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저 성능을 갖다가 발휘하도록 우리가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돈 주고 사오는 거지. 그래서 삼성전자도 자기네들 만들면 좋겠지만 그 성능이 안 나오니까 전력 소모 작고 속도는 빠르고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그냥 자기 그 큰 대기업들이 찾아와서 우리한테 파세요 설계도를. 우리가 돈 그다음 자기네들은 이제 배짱이죠. 대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칩을 만들겠죠. 그러면 싸게 공급해줘요.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이런 데서 사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불러. 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정책을, 라이선스 정책을 펴가지고 장사를 하더라도 그냥 갈고리로 돈을 끌어모으는 거죠. 예, 그래서 암사가 뭐 설계도만 가지고도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참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우리나라도 뭐 디자인 하우스가 많이 있죠. 서울 쪽에 뭐 저쪽에 가시면 성남 쪽에 있는 데 가면 디자인 하우스 설계도만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디자인 하우스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는 어디냐면 대만. 대만이 TSMC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보면 그 카오슝이죠. 카오슝. 그거 보면 직접 단지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 엄청나게 많은 디자인 하우스. 우리나라보다 엄청 더 많아요. 거기는 뭐 설계도만 팔아도 장사가 되는 거죠. 칩으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게. 왜, 이제 칩으로 만드는 회사는 우리가 팹이라고 그러죠. 패브리피케이션의 약자로 제조라는 뜻인데, 팹을 만들게 되면 이건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거든요. 하나의 팹을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진짜 설계를 잘할 수 있다면 설계도만 가지고 장사하는 게 훨씬 낫죠. 저거는 매번 팹이 자꾸 발전하잖아요. 그죠? 공정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무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2배씩 커지게 되니까 팹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투자해야 되니까 일본은 이미 포기했죠. 팹을 포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삼성전자, DB 하이텍,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디네, 하이닉스, 그죠? 그게 네 개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지만, 그 팹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미국, 뭐 몇 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러면 시스크하고 리스크하고 해서 왜 이 리스크가 좋으냐? 자, 예를 들어서 명령어가, 시스크 구조는 명령어 수가 한 150개 이렇게 돼요. 200개, 300개. 그런데 리스크는 명령어 수가 한 50개 이내예요. 그럼 50개 명령 중에서 하나를 찾아내는 거하고 150개 이상 되는 명령 중에 하나 찾아내는데 그 디코딩 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150개에서 한 개를 구분해내는 거하고 150개 명령에서 하나 구분해내는 거 시간이 150개에서 뭐 하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50가지 구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끄집어내는 시간하고 50개 있는 구술에서 내가 원하는 구술 하나 끄집어내는 시간, 그 디코딩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디코딩 하는 시간 훨씬 작겠죠. 그래서 리스크 구조가 디코딩 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줄이는 거죠. 단순하게 만들어서 명령어 수가 작게 만들어서 30개 이내의 명령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개 명령에서 한 가지를 찾아내는 건 굉장히 쉽죠. 그죠? 그래서 디코딩 하는 시간을 줄인 게 바로 리스크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마이크로 컴퓨터의 구조는 거의 다 리스크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ARM 코어가 리스크 구조로 설계된 대표적인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리스크 구조지만 여기다가 몇 가지 명령어가 여기에는 또 시스크 명령어 스택에 관련된 명령어는 시스크 구조로 그대로 조금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퍼포먼스를 더 높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리스크 구조에다가 그 다음에 스택 관리하는 그 여러 바이트의 데이터를 갖다가 옮기는 그 스택 관리하는 명령은 시스크 구조가 조금 여기 가미가 돼 있어요. 퍼포먼스를 더 높이기 위해서 리스크 구조에다가 시스크 구조가 조금 가미돼 정확하게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메인은 리스크 구조로 돼 있고 시스크 구조를 조금 가미시켜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ARM 코어의 그 명령어 수가, 레지스터가 기억하기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R0, 그래서 R7, R8, 이렇게 16개의 레지스터로 되어 있어요. 기억하기 쉽죠? R0에서 R15까지. 레지스터 이름이 우리 그 뭐 다른 저 뭡니까? 8051 같으면 레지스터 명이 기억하기도 어렵죠? 뭐 굉장히 복잡하게 레지스터 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부 다 R에다가 숫자로 0에서 15까지 16개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요 세 가지는 스페셜 퍼포스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요 13개는 General Purpose Register. 특수 목적, 일반 목적. 그냥 일반 계산하는 용도로 쓰는 게 요 R0에서 R10이고, 그 다음 13, 14, 15는 특수 목적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럼 뭐냐? 요거는 스택 포인터를 써요. 스택 포인터. 그래서 이걸 줄여서 SP라고 하죠. SP라고 써도 돼요. 13 대신에 SP라고 써도 돼요. 이름을. 그 다음에 14는 링크 레지스터. LR이라고 써도 돼요. 14 대신에 LR. 그 다음에 15는 프로그램 카운트예요. 그래서 저거 용도로 주로 쓰기 때문에 특수 목적 레지스터에 SP, LR, 링크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트.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자,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항상 뭐냐면 지금 실행이 지금 여기에 있는 명령이 실행된다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예요? 항상 다음 이 명령의 지금 요 명령이 지금 인스트럭션이 지금 실행되고 있으면 다음에 실행될 명령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프로그램 카운터죠.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명령이 지금 요 명령을 내가 실행하고 있다면 다음에 나올 명령, 요거 다음에 나오는 명령의 시작 주소 값을 저장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바로 언제 쓰느냐면 지금 실행되고 있는 명령어의 다음 주소, 다음 번지를 저장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됐죠? 자, 그러면 스택은 좀 이따 얘기할. 그럼 링크 레지스터 그럼 뭐냐? 링크 레지스터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요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인터럽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프로그램 실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공장에서 압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럼 그 압력을 낮춰주는 밸브를 열어주는 어떤 처리하는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띄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이걸로 뛰어가겠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갑자기 이 명령 실행하고 있는 순간에 고압이 발생했어요. 고압을 발생했으면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 밸브를 열어줘요. 그죠?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밸브를 열어주고 압력이 낮아지게끔 어떤 처리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항상 인터럽트, 어떤 명령을 실행하고 있을 때 인터럽트가 걸리면 이 명령을 일단 완료를 합니다. 인터럽트 처리 루틴으로 막바로 뛰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실행하고 있는 명령을 완료하고 뛰어가야 되거든요. 일단 완료를 해야 돼요. 완료를. 자, 그러면 이 명령을 완료하고 뛰어가니까 프로그램 카운터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겠어요? 바로 요거 다음 번지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죠? 요걸 우리가 뭐냐면, 그리고 인터럽트 처리 루틴 뛰어갔다가 다시 뭐, 요거 끝나면 다시 요로 되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요게 뭘 가지고 있냐면, 리턴 어드레스라고 그래요. 복귀 어드레스. 그죠? 인터럽트 처리 루틴 끝나고 나면 다시 되돌아야 될 번지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명령의 다음 번지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인터럽트 처리 루틴으로 뛰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여기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요거 실행하고 있으면 다음 번지를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에 복귀될 어드레스 값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오버라이터가 돼버리죠.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되돌아올 번지가 PC에 들어가 있는데 이로 뛰어가면 여기서 이 인터럽트 처리 루틴 실행하면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막 바뀌게 되는 거죠. 변경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복귀 어드레스 값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어딘가 대피시켜놔야 되겠죠. 그 용도로 쓰는 게 바로 뭐냐면 링크 레지스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로 뛰어갈 때 지금 현재 되돌아야 될 번지, 그죠?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끝나고 되돌아야 될 번지를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어디다 대피시키는 거예요? 링크 레지스터에 대피시키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바로 링크 레지스터.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장 막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이 뭡니까?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요 원래로 되돌아야 되죠. Return from interrupt. 맨 마지막이 이제 Return from interrupt라는 게 실행이 돼야 되겠죠.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 메인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야 되겠죠. 그죠? 다시 이렇게. 자, 돌아올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되돌아올 번지 어디다 대피시켜놨어요? 링크 레지스터 대피시켜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링크 레지스터 내용 어디다 보내버려야 돼요? 프로그램 카운터로 보내버리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겠죠. 쉽게. 네? 그 용도로 쓰는 게 바로 링크 레지스터.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를
대피시켜 놓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링크 레지스터죠. 그죠?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든지 뭐 패스트 인터럽트, 그다음에 뭐 시스템이 에러가 생겼을 때 마찬가지로 에러 처리하는 루틴으로 뛰어갈 때 되돌아올 번지를 어디다 대피시켜놔요? 링크 레지스터에다가 복사해 놔놓고 뛰어간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처리하고 난 뒤에 다시 링크 레지스터를 프로그램 카운터 받는 프로그램 카운터 번지로 뛰어가서 다시 복귀돼서 실행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링크 레지스터 용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R0에서 R15는 없는데 또 하나의 레지스터가 더 있어요. 뭐냐면 프로세스의 상태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CPSR. 네, 칼은 네, 요거 약자입니다. 상태 레지스터입니다. 상태 레지스터.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상태 레지스터가 바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ARM 코어는 전부 다 32비트입니다. ARM 코어는 32비트, 이 레지스터가 다 뭐냐면 32비트로 돼요. 32비트 CPU, 그 컨트롤러, 그 뭐입니까? 코어가 다 32비트로 동작하기 때문에 레지스터도 전부 다 32비트예요. 32비트. 그런데 우리 뭡니까? 8비트는 다 뭡니까? 레지스터가 8비트로 돼 있죠. 그러니까 벌써 4배가 더 커요. 레지스터 길이가. 그래서 0, 1, 2, 3, 4, 5, 6 그 다음에 NGCV 31, 30, 29, 28. 요 사이는 not used. 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 5비트는 모드를 나타내고요. 모드. 그 다음에 3비트. 그 다음에 요거는 interrupt, fast interrupt. 자, 요거는 연산된 결과가 마이너스 값을 갖느냐 뜻입니다. 네거티브. 연산된 결과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요게 1이 돼요. 요 비트가. 플래그입니다. 플래그입니다. 플래그. 연산된 결과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요 비트가 1이 되요. 1. 플러스 값이면 0이 되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뭘 체크하는 거냐면 연산된 결과가 제로가 나왔으면 1이 되고 제로가 아니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산된 결과에서 캐리가 발생하면 요 비트가 세트가 되고 캐리가 발생 안 하면 0이 되는. 그 다음에 요거는 불호를 가진 연산을 했을 때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요 비트가 세트가 돼요. 오버플로. 오버플로. 그 다음에 우리가 7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좀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7가지 모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냐.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면 이게 전부 다 00001 뭐 이렇게 될 겁니다. 1000. 자, 내가 지금 메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가 발생한 상태다. 요걸 5비트 가지고 지금 인터럽트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한 상태냐 이런 걸 갖다가 요 5비트로 코딩해서 여기다 저장합니다. 지금 프로세서의 상태를 갖다 알려주는 비트가 5비트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드 수가 7가지밖에 없어요. 7가지면 몇 비트만 있으면 돼요? 7가지밖에 없으니까 3비트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왜 5비트로 해놨을까요? 나중에 확장성을 대비해서 나중에 뭔가 모드가 7가지밖에 없는데 나중에 뭐 수십 가지를 더 추가할 경우가 생길 걸 대비해서 미리 비트 수를 갖다 확보를 많이 해놔니다. 자기네들이 나중에 설계도를 자꾸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설계도를 가지고 계속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충분하게 2의 5승이니까 뭡니까? 2의 5승이니까 32가지 모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죠? 최종적으로 그것까지 미리 대비해가지고 비트 수를 충분히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냐면 SAM 모드예요. SAM 모드. SAM이 뭐예요? 여기 엄지손가락이죠. 그죠? SAM. 그러니까 본래 이 ARM 코어는 32비트 CPU입니다. 32비트 CPU예요. 그러니까 32비트로 돌아가요. 32비트로 돌아가는데 얘들이 메모리가 작은 데서 좀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16비트에서 돌아가도록 만든 명령어가 SAM이에요. SAM.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짧잖아요. 그죠? 이게 SAM은 16비트 모드, 명령어가. 그 다음에 그냥 ARM 모드는 명령어가 32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용량인데 2배의 덴시티가 커지죠. 메모리를 집어넣는 프로그램이 2배로 늘어나게끔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1이면 16비트 명령어입니다. 16비트 명령어. 그래서 명령어가 2세트가 있습니다. 16비트 명령어, 32비트 명령어. 그래서 SAM일 때는 16비트 명령어 돌아가는 모드고요. 그냥 저게 제로면 32비트 명령어가 돌아가는 모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Fast Interrupt Mask입니다. Fast Interrupt Mask. 그 다음에 요 I는 Interrupt Mask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2가지가 있어요. ARM에는 그냥 노멀한 인터럽트, 우선순위가 낮아요. 패스트 인터럽트는 뭡니까? 요 인터럽트보다 더 먼저 실행돼야 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인터럽트가 패스트 인터럽트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2개가 있죠. 패스트 인터럽트, 그냥 노멀한 인터럽트. 자, 그럴 때 이게 마스크 비트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요 비트가 1이면 마스킹 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마스킹 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스크 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비트 1이 되면 무슨 뜻이에요? 요게 좀 패스트 인터럽트 요 마스크 비트를 1로 만들어 놓으면 패스트 인터럽트가 발생하더라도 뭐야? 마스킹 시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 받아들이겠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 0일 때는 뭐예요? 받아서 아까 여기처럼 패스트 인터럽트 발생하면 마스킹 비트가 0이면 인터럽트 처리를 해주고 요 비트를 1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인터럽트가 발생하더라도 뭐예요? 마스킹 시켜갖고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저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인터럽트를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그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이 마스크 비트예요. 됐죠? 마스크 비트, 마스크는 가리다니까 막는다 이거죠. 막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인터럽트가 그냥 인터럽트라고 그랬죠. 요거는 인터럽트를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패스트 인터럽트를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그걸 갖다 결정해 주는 비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CPSR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막 돌아가다가 계산된 결과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로가 됐다, 캐리가 발생했다, 네거티브가 됐다, 오버플러가 발생했다, 이 상태를 갖다 저장하고 있겠죠. 그래갖고 여기 메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상태를 갖다 내가 저장해 놨어.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CPSR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인터럽트가 발생했어. 여기로 가고 또 다시 여기서 막 연산하다 보면 C 비트, M 비트, 0 비트, 그 다음에 뭡니까? 오버플로 비트가 어떻게 되는 게 여기서 변경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 돌아오면 아까 요거 실행할 때 그 상태 값이 다 없어져 버렸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대피시켜놔야 되겠죠. 그 대피시키는 용도가 바로 뭐냐면 SPSR. 여기서는 요 S가 Saved Processor입니다. 요것만 봐요. 요건 똑같아. Saved Processor Status Register. 그래갖고 한 세트가 더 있습니다. CPSR에 대해서 SPSR이 있어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걸 갖다가 어디다 대피시켜놓고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가면 되겠어요. SPSR에 대피시켜 놓겠죠. 그래갖고 요거 가갖고 또 뭐 변경되더라도 다시 요거부터 되돌아올 때 한대요. SPSR을 어디로 보내? 다시 CPSR로 보내면 복귀가 되겠죠. 그죠? 아까 그거. 그래서 그 용도로 쓰는 상태 레지스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나누는 사람에 따라 갖고 요 아래쪽 8개, 위쪽 8개 요걸 해갖고 요걸 로어 그룹 레지스터, 그 다음에 위쪽 8개를 하이어 그룹, 뭐 이렇게 또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상위 8개, 아래쪽 8개, 뭐 이렇게 이름을 또 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상태 레지스터 하나 비트가 지원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옵션 사항들을 다 집어넣으면, 비트 하나가 되어 있는데 상태 레지스터 위치에 J 비트가 있어요. J. 그 바로 옆에, 어디냐면, 인터럽트 옆에 한 비트가 J 비트거든요. J는 뭘 나타내냐면, 자젤. 이 ARM에서는 자기네들 독특한 이름을 쓰고 있는데 자젤 모드가 뭐냐면 자바 모드예요. 자바 모드. 그 ARM이 자바 코드까지도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비트를 1로 만들면, 요 비트를 1로 만들면 자바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ARM이. 그래서 자바 코드까지도. 자바 코드는 뭡니까? 바이트 단위의 명령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익스플로러 이런 데 보면 자바 코드들이 잔뜩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자동적으로 이놈이 실행해줘. 자젤 모드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예, 자젤은 뭐냐면 자바 모드입니다. 자바 모드. 자, 그 다음에 ARM 코어의 장점이 뭐냐? 아까 파워 소모도 작고, 그 다음에 속도도 빠르고, 효율이 하이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놈의 장점이 또 뭐냐면, 상태 레지스터, 요걸 내부의 컨트롤 비트 한 비트를 갖다 0으로 만들었냐, 1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리들 엔디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빅 엔디안, 이 두 가지 엔디안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통 보면 우리가 리들 엔디안은 뭡니까? 모토로라 계열이죠. 그죠? 이거 인텔 계열이죠. 인텔 계열의 칩은 전부 다 리들 엔디안을 쓰고 있죠. 거기에 반해서 모토로라 계열은 빅 엔디안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럴 때 ARM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두 개 엔디안을 다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더 파워풀하죠. 그러니까 모든 거하고 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빅 엔디안 CPU가 있어요. 여기에 ARM이 있어요. 요 놈하고는 어떤 모드로? 빅 엔디안 모드로 연결해갖고 쓰고, 그 다음에 리들 엔디안 CPU가 있다고 하면 요 놈은 또 아까 비트 하나만, 내부의 컨트롤 비트 하나만 바꾸면 리들 엔디안으로 동작할 수도 있고 빅 엔디안으로 했으니까 서로 핸세킹 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죠? 두 가지 CPU를 동시에 물릴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빅엔디안 CPU가 있고 다른 빅엔디안 CPU가 있다 하면 빅엔디안하고 빅엔디안만 연결할 수 있고 리들엔디안을 빅엔디안 연결하면 순수가 완전히 180도 뒤죽박죽 돼버리잖아요. 그죠? 동작 안 되겠죠? 그렇지만 ARM은 빅엔디안, 리들엔디안 동시에 다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양쪽을 다 그냥 커버를 하죠. 모토로라 계열도 커버를 하고 인텔 계열도 커버하고 하니까 범용성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설계할 때 이 사람들이 미리 저것까지 다 대비해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빅엔디안, 리들엔디안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리들엔디안, 빅엔디안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알고 있죠? 리들엔디안이 뭐예요? 데이터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조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리들엔디안은 뭐야? 메모리에 지금 메모리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러면 메모리 이렇게 증가한다면 32비트 CPU니까 4바이트가 필요하죠. 4바이트. 요게 하이, 메모리가 번지수가 높고 여기가 메모리 번지수가 낮다고 그러면 여기에 00, 11, 22, 33 이렇게 들어간 거하고 00, 11, 22, 33 다 16진수입니다. 자, 메모리가 어드레스가 메모리 주소를 여기 가리키고 여기 가리켰다 하면 자, 리들엔디안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값이 리들엔디안은 낮은 번지에 있는 게 무슨 바이트? MSB, LSB MSB? 리들엔디안은 낮은 번지에 낮은 그게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유효 자릿수가 낮은 게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00, 11, 22, 33 이렇게 해서 32비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반해서 빅엔디안은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빅엔디안은 MSB가 먼저 나옵니다. MSB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00, 11, 22, 33. 네. 이렇게 됐을 때가 빅엔디안.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용해서 쓰면 그래서 빅엔디안만 물리수지 빅엔디안인데 리드엔디안 문치기는 데이터가 순수가 다 바꿔지잖아요. 그죠? 이거 동작 안 하겠죠. 그죠? 값이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요 놈은 내부에 뭐가 있냐면 컨트롤 비트가 하나 있어갖고 요게 0이냐 1이냐 요것만 바꿔주면 빅엔디안을 동작해갖고 빅엔디안하고 동작하다가 그 다음에 요걸 컨트롤 비트를 바꿔주면 또 다시 리들엔디안으로 동작시켜갖고 리들엔디안 CPU하고 또 통신할 수도 있고 데이터가 안 깨지게끔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택. 아까 마지막인 그 스택 포인터. 스택 포인터는 보통 어디다 보내냐면 메모리의 가장 높은 번지에 보냅니다. 스택 포인트. 내가 실장한 메모리에 가장 높은 메모리 번지에 스택 포인터를 보내놓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C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짰어요. C로 가지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요걸 컴파일링 시켜갖고
컴파일러를 거쳐갖고 실행 파일을 만들겠죠, 그죠? 실행 파일을 만들면 실행 파일이 보통 메모리의 낮은 번지에 보통 들어갑니다. 요게 실행 파일이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요 실행 파일 실행할 때 예를 들어서 메모리를 갖다가 이렇게 static integer I 100 그 다음에 static float F 100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들 그 C 언어에서 요 스태틱이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스태틱 영역이에요. 스태틱 영역이 바로 뭐냐면 힙 영역을 스태틱 영역이라고 해요. 스태틱 리전. 스태틱 리전. 그래서 여러분들 그 C 언어로 짤 때 스태틱이라는 것 앞에 접두수, 프리픽스를 붙이게 되면 요 어레이가 어디에 잡히냐면 여기에 잡힙니다. I 100개 인테저 값을 할당해요. 여기다 저장시켜놔요. 그 다음에 또 스태틱 플로트 하면 그 다음에 요거 2배 정도 되겠죠. 용량이. 플로트 해갖고 여기 또 100개. 이렇게 스태틱 영역에 메모리가 확보가 됩니다. 요거는 스태틱 영역은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에 요놈은 안 없어지고 계속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힙입니다. 힙.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계속 안 지워지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스태틱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택 영역은 메모리에 시장된 메모리 맨 마지막부터 이제 집어넣어 거꾸로 집어넣어요. 요거는 집어넣고 이렇게 증가되죠. 메모리가 증가되는 방법이 스택은 뭐냐면 집어넣고 되는 메모리를 하나씩 감소시켜갖고 반대 방향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integer A 100, integer B 100, 플로트. 이렇게 앞에 스태틱이 안 붙으면 스택에다 집어넣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다이내믹 리전이라고 그래요. 다이내믹 리전. 동적 영역에다 집어넣습니다. 스택에다 집어넣어요. 앞에 여기 없으면. 요 스태틱을 안 붙여주면. 그러면 이건 다이내믹 리전에다가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다이내믹 리전이 바로 뭐냐면 스택인데, 스택. 자, 요거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 이건 안 없어지고 계속 남아있어요. 메모리를 잡고 이 메모리를 계속 쥐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스택 영역에 들어간 거는 내가 사용할 동안에는 자, 여기에 먼저 스택에 넣으면 끝에서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A100이 여기부터. A100이 스택에 여기에 요 빈 스택에 집어넣을 수 있는 위치를 스택 포인터가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요걸 집어넣습니다. A100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빈 공간에 이렇게 스택 포인터 이쪽으로 옮겨가겠죠. 그죠? 지금 집어넣을 수 있는 메모리의 끝 위치를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넣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스택 포인터입니다. 스택 포인터. 그리고 다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넣는 걸 갖다 우리가 푸시라고 합니다. 푸시. 이렇게 집어넣는 게 푸시입니다. 푸시. 자, 그 다음에 또 요걸 잡아라고 그러면 스택 포인터로부터 다시 요걸 메모리를 갖다 스택에다 확보해갖고 B 100개를 집어넣고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넣을 수 있다는 거 스택 포인터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죠. 스택 포인터. 자,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이 스태틱 영역에서는 이거 한번 집어넣어 놓으면 이거는 계속 프로그램이 이거 돌아가는 동안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계속 남아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요거로 잡힌 거는 다이내믹 리전에 잡힌 거는 내가 요거 사용하다가 요거 이제 B100이 필요 없어요. 그럼 요걸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반대로 집어넣는 게 푸시, 빼내는 게 팝이에요. 사용 안 할 때는 팝이에요. 빼내뿐. 그러면 아까 남아있는 이 프리 메모리 영역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됐는데 요걸 빼내보면 프리 스페이스가 요거만큼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갖다가 가변적으로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택에 집어넣은 거는 사용할 때는 집어넣었다가 사용 안 할 때는 갖다가 없애버리면 돼요. 근데 없애버린다는 게 뭡니까? 이 내용을 갖다가 팝한다는 건 뭡니까? 팝은 이 내용을 지울 필요 없이 뭐만 옮기면 돼요? 포인터만 옮기면 돼요. 포인터만. 그죠? 없앨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기 있던 거. 자, 남아있는 메모리에 내가 가변 프리 스페이스 이만큼 있어요. 요걸 없애고 나면 이만큼 남겠죠. 그죠? 포인터만 옮겨주면 돼요. 포인터만. 그죠? 푸시 팝이라는 거는, 팝이라는 건 뭐냐면 메모리를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포인터만 옮기는 거예요. 포인터만. 됐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그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프로그램이 막 죽는 경우가 생기죠. 크래시가 생기죠. 크래시 생길 때는 뭐냐면 스택은 맨 마지막 메모리부터 계속 메모리 확보하면서 이렇게 오고, 힙은 프로그램 다음 문제부터 높은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씩 요 메모리하고 요 메모리 뭐가 생겨요? 오버랩이 생길 수 있죠. 오버랩이 생기면 힙에 잡힌 메모리도 없어지고 스택에 잡힌 메모리 서로 충돌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게끔 시스템이 죽을 수가 있고 다운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스템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택 관리를 잘해야 돼요. 스택이 힙 명령으로 침범 안 하도록 여기 스택에다가 푸시했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푸시 팝을 자주 해줘갖고 힙 명령까지 스택이 오지 않도록 요 관리를 갖다가, 특히 우리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메모리 용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작은 메모리에서 돌려야 되다 보니까 스택이 힙 영역을 침범 안 하도록 그 관리를 갖다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갖다 보통 누가 해주느냐? 침범했다 안 했다 이거 관리해주는 건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니트 있죠. 메모리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니트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가격이 이거는 굉장히 그 시리즈 중에 가격이 높은 것들은 MMU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격이 싼 거에는 MPU 메모리 프로텍션 유니트, 요거보다는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메모리 프로텍션. 요는 장치가 보통 저걸 커버를 해줘요. 이렇게 침범이 되는 경우에 여기서 인터럽트가 걸리는 거죠. 인터럽트 걸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발생 안 하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죠. 자, 여기에 교과서 177페이지 보면 아까 모드가 7가지 있다고 그랬죠.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요. 시리즈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시리즈. 자, 우리가 ARM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ARM이라는 걸 아까 아키텍처 명이 ARM입니다. 아키텍처 명이 ARM인데, 그래서 그 아키텍처를 가지고 칩으로 만들었을 때도 옛날에는 ARM이라고 했거든요. ARM 칩이라고 그랬거든요. ARM 코어, ARM 칩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키텍처 명은 ARM이라고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칩으로 만들었을 때는 ARM이라는 말을 안 붙이고 콜텍스라는 말을 붙입니다. 콜텍스. 칩으로 만들었을 때는 ARM이라는 말을 이제 안 붙이고 콜텍스라는 말을 붙입니다. 콜텍스. 그래서 여기서도 이 ARM이라는 회사가 참 재밌는데요. A 시리즈, R 시리즈, M 시리즈. ARM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A 시리즈, R 시리즈, M 시리즈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A가 바로 뭐냐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드밴스드 또는 애플리케이션. 요거는 하이 퍼포먼스입니다. 가장 뛰어난 기능을 발휘하는 시리즈가 콜텍스 A 시리즈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요거는 이제 리얼타임 시리즈입니다. 리얼타임 시리즈. 리얼타임 시리즈.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뭐냐면 서버에 스위치 있죠. 먹스, 스위치 이런 거 만들 때 R 시리즈를 보통 씁니다. 그 다음에 뭐 뭔가 서버에 달려있는
디스크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보통 R 시리즈. 그 다음에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동영상 처리해야 되지. 우리 사람 막 보이스 처리해야 되지. 그럼 보이스하고 이미지 데이터는 우리가 멀티미디어 데이터죠. 이거는 굉장히 파워풀한 성능이 좋은 시리즈를 써야 돼요. 그때 들어가는 것들이 A 시리즈.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건 다 A 시리즈, A 시리즈.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죠. 거기에 반해서 이건 중간 정도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R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느린 속도가 바로 뭐냐면 제일 가격이 또 싸겠죠. 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이게 제일 비싸고 이 중간 가격, 이게 싼 가격이에요. 이거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시리즈 요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 우리 바로 옆에 LG가 있죠, 그죠? LG에 들어가 있는 그 백색 가전, 뭐 오븐 레인지, 세탁기, 뭐 청소기,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시리즈가 보통 다 요 M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백색 가전에서 사용하는 시리즈. 그래서 옛날에는 LG전자가 전부 다 뭡니까? 일본에서 나온 칩을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주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 개발은 다 뭡니까? ARM 시리즈 가지고 ARM 시리즈로 가지고 시스템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LG전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공부할 때는 이렇게 ARM 시리즈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특히 뭐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게 M4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중에서 M에서 M만 맨 처음에 나온 게 M만 그 다음에 M2는 나왔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고 M3, M4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뒤에 나온 거예요. M4. 그 다음에 뭐 A 시리즈는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보통 아마 A9, A9 시리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뭐 인터넷에 들어가는 장비에 들어가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R 시리즈는 거의 볼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M4 같은 경우는 가격이 10,000원도 안 해. 몇천 원밖에 안 해. 가격이 굉장히 싸요. A 시리즈는 비싸요. A 시리즈는 단위가 벌써 10,000원, 100,000원 이렇게 가격이 팍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 이거는 10,000원도 안 해. 칩 가격이 굉장히 싸죠. 그 컨트롤러의 그 코어의 아키텍처가 요 두 개까지는 아키텍처가 똑같아요. 거기에 반해서 AM 시리즈는 아키텍처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M 시리즈 공부하실 때는 이 A 시리즈나 R 시리즈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놈을 갖다가 군사를 빼요. 군사를 빼가고 굉장히 슬림화 시켜놓은 게 바로 M 시리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M 시리즈는. 기능을 갖다가 괜히 하이 퍼포먼스 기능을 갖다가 백색 가전에다가 진짜 하이 퍼포먼스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군더더기 다 빼내고 백색 가전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기능들만 딱 남겨가지고 슬림화 시켜놓은 시리즈가 M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키텍처가 요 두 개하고 요거가 내부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모드도 우리가 모드 지금 얘기할 건데요. 아까 7가지 모드가 있다고 그랬죠. 7 모드. 요거는 A 시리즈하고 R 시리즈일 때는 7 모드가 있어요. 그런데 M 시리즈는 모드가 2개밖에 없어요. 2 모드. 모드가 2가지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7가지 모드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보통 노멀하게 쓰는 모드가 유저 모드입니다. 유저 모드. 그냥 일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모드가 유저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모드. 유저하고 시스템 모드가 거의 유사한데요. 요거는 레지스터 R0에서 R7까지만 사용하는 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유저 모드고요. R0, R7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CPSR.
상태 레지스터도 내가 변경시킬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시스템 모드예요. 여기서는 상태 레지스터 함부로 내가 변경을 못해요. 시스템 모드, 유저 모드 차이점은 요 놈까지 내가 마음대로 비트 값을 바꿀 수 있느냐, 예? 바꿀 수 있게끔 허용해주는 모드가 바로 시스템 모드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여기서는 레지스터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요거는 값을 못 바꿔요, 함부로. 예, 거기에 따라서 유저 모드, 시스템 모드 두 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럽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IRQ.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프라이어티가 낮은 인터럽트 모드예요. 프라이어티가 낮은 인터럽트. 그 다음에 FIQ. 요거는 Fast Interrupt Request. 요거는 그냥 노멀, 요거보다 우선순위가 한 단계 낮은 노멀 인터럽트 리퀘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프리패치 어보트. 프리패치 어보트는 뭐냐면 명령어에서 에러가 인스트럭션에서 에러가 생겼을 때 프리패치 어보트입니다. 어보트가 여러분들 뭐 여성분에서 사용하는 거 있죠. 애가 유산되는 거 있죠. 어보트. 그래서 패치했는데 명령어 프리패치. 패치가 스펠링이 틀리네. 프리패치. 프리패치. 명령어를 가져왔는데 명령어가 엉터리야. 그럴 때 요 어보트 요 에러가 발생하죠. 그러면 아까 인터럽트 처리 루틴처럼 어떤 정해진 번지로 뛰어가요. 프리패치 어보트. 요거는 인터럽트 발생했을 때 어떤 정해진 번지로 뛰어가고, 패스트 인터럽트 발생하면 또 정해진 번지로 뛰어가겠죠. 이렇게. 프리패치 어보트, 그 다음에 데이터 어보트. 데이터 상에서 에러가 이거는 인스트럭션에서 에러가 생긴 거고, 데이터 상에서 에러가 생겼을 때는 데이터 어보트. 원, 2, 3, 4, 5, 6. 자, 마지막 한 가지가 뭐, 요 두 개 잘못됐습니다. 한 가지. 요 두 개가 한 세트로 움직여요. 2, 3, 4, 5.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요거는 하드웨어, 요 두 가지는 하드웨어 인터럽트입니다. 하드웨어 인터럽트. 외부에서 실제로 인터럽트가 발생한 거죠. 레벨이 두 가지겠죠. 낮은 레벨, 높은 레벨. 그래서 높은 레벨일 때는 패스트 인터럽트, 낮은 레벨일 때는 그냥 노멀한 인터럽트입니다. 그렇게 반해서 소프트 인터럽트는 뭐냐면 명령어 중에 소프트 인터럽트는 명령어가 있어요. 앙코아에 요 명령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는 명령을 실행해주면 꼭 인터럽트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요 명령 실행하면 내부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한 건 효과를 발휘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발생했을 때 모드가 바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모드.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undefined undefined instruction. 요거는 명령어를 받아들일 때 명령어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명령어가 받아들이는데 명령어가 뭔가 사이클이 안 맞아가고 잘못된 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데 데이터가 뭔가 깨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받아들인 게 완료가 안 됐을 때 어보트 명령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프리패치 명령어를 잘 받아들였어. 근데 그 명령을 해석해 보니까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로 됐을 때, 그죠? 명령을 받아들이는데 알 수 없는 명령어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잘못됐죠, 그죠? 데이터가 메모리상에 뭐가 잘못됐던 뭐 하여튼 엉터리 데이터가 들어온 거예요. 데이터를 읽기는 정상적으로 읽었어. 이거는 정상적으로 못 읽은 거예요. 데이터도 정상적으로 명령어를 정상적으로 못 읽은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가 됐을 때. 그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이 프로그램형에서 명령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명령어 프로그램 카운터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여기에 갔다. 그러면 데이터에 해당되는 걸 갖다 명령어로 받아들였는데 이거는 명령어로 해독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령어를 받아들였는데 그 명령어가 암이 알 수 없는 명령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undefined instruction. 그래서 요걸 갖다가 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ARM에서는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exception. 요것들은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기보다 뭔가 긴급 사태가 발생했던가, 긴급 사태가 발생했던가, 아니면 뭔가 잘못됐거나, 그죠? 요걸 갖다가 ARM에서는 다 통틀어서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exception. 번역은 애처리라고 합니다. 애처리. 인터럽트라는 말보다는 exception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OS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터럽트 말보다는 exception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애처리. 그래서 인터럽트도 exception에 들어가는 거죠. 인터럽트, 애처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개는 같은 모드입니다. 같은 모드인데 단지 뭡니까? 차이점이 CPSR까지도 컨트롤할 수는 없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요 두 개가 통틀어서 그냥 유저 모드인데 조금 요거까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냥 조금 허용해준 모드입니다. 요 두 개는 거의 같은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두 개 모드를 따로 안 나눕니다. 요 두 개가 같은 모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서 토탈 7가지 모드가 있어요. 자, 거기 반해서 이제 요거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스레드 모드하고 핸들러 모드. 1, 2, 두 가지 모드.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스레드 모드가 바로 뭐냐면 유저 모드입니다. 유저 모드. 요거 유저 모드.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익셉션 모드 있죠. 나머지 요 익셉션 모드가 바로 뭐냐면 핸들러 모드입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발생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뭔가 시스템에서 에러가 생겼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핸들러 모드. 그래서 일반 유저 모드하고 인터럽트, 뭐 익셉션이 발생할 때 돌아가는 모드, 이렇게 두 가지 모드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 그 8비트, 8051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요 두 가지 모드밖에 없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모드, 그 다음에 인터럽트 모드,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모드, 보통 그저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보통 이런 두 가지 모드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M 시리즈가 괜히 이렇게 7가지 모드를 갖다가 굳이 나눠가지고 할 필요 없죠, 그죠? 아주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뭐 설계를 할 거니까 이렇게 7가지 모드를, 이거는 A 시리즈, 그죠? 굉장히 고급 기능에서 사용하는 거지, 단순하게 사용하는 아까 그 100색 가전에 들어가는 그 가격산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는 그냥 이 두 가지 모드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드밖에 지원을 안 해요. 명령어가
ARM 모드하고 그 다음에 SAM 모드. 자, 요거는 32비트 명령이 돌아갑니다. 명령어가 다 32비트예요. 32비트. 거기에 반해서 SAM 모드는 16비트 명령이에요. 명령어 길이를 갖다가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놈으로 프로그램 짰을 때하고 요거로 프로그램 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덴시티가 16비트로 짠 게 훨씬 더, 그죠? 더 많은 명령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죠? 같은 메모리에 32비트로 하게 명령어고, 그래서 그 ARM은 결국 뭐냐면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에 돌아가는 게 16비트로 돌아가는 명령 모드가 있고 32비트로 돌아가는 모드가 두 개에서 두 개끼리 스위칭을 합니다. SAM 모드냐, ARM 모드냐.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제 M 시리즈만 좀 특이하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ARM 명령어가 아니고 무슨 명령만 돌아가요? 여기서는 SAM 명령어밖에 없어요. ARM 명령이 없어요. 30비트 명령이 아니고 다 뭐예요? 16비트 명령만 들어와요. 왜냐면 가격이 싼 시리즈인데 30비트 명령이 필요 없겠죠, 그죠? 16비트 명령이 들어요. 예. 자, 그런데 나중에 아까 M4 뭐 이렇게 뒤에 오면서 본래는 SAM 명령 16비트 명령어밖에 없었는데요. 뒤에 SAM2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뭡니까? 32비트 명령의 파워풀한 기능이 16비트 명령으로 하면서 이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또 요구사항이 막 생겼을 거 아니에요? 16비트 명령에 32비트 명령의 그 좋던 기능들을 갖다 좀 추가시켜달라는 그 유저들로부터 막 그 컴플레인이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SAM2라는 게 이제, 자, 그 M 시리즈에서 SAM2라는 명령이 돌아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래 16비트 명령어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뭐야? 플러스 ARM 명령어에 아주 좋은 거 몇 가지를 여기다가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32비트 ARM 명령어를, 요거는 소수입니다. 소수. 16비트 명령어 기반이고요. 여기다가 30비트 명령어를 어느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조금 추가시킨 명령어가 바로 뭐냐면, 그래서 16비트 명령에다가 30비트 명령에 좀 간간히 몇 개가 있어요. 그렇게 만든 게 SAM2입니다. SAM2. 그래서 이 SAM 명령어는 A 시리즈, R 시리즈 SAM 명령어 다 돌아가고 그 다음에 ARM 명령어도 다 돌아가는데 반해서 여기에서는 SAM 또는 SAM2밖에 안 돌아가요. ARM 명령어는 안 돌아갑니다. 30비트 명령어는 안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뒤에 조금 추가한 게 있어서 SAM2에서는 30비트 명령어가 조금 있긴 있어요.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SAM 명령어는 그럼 어떻게 만든 거냐?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SAM 명령하고 ARM 명령 어떻게 만든 건지 갖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